기초 간호학이요. 페이지 208쪽 치매에 놓인 간호 볼게요. 치매의 정의 볼게요. 치매는 개인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지적 기능 손상을 의미하고요. 다시 말해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장기 또는 단기 기억 장애와 함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의 문제, 대뇌 기능의 장애, 성격 변화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갖고 온 것을 말하죠. 치매 환자는 일반적으로 기억과 진압력의 장애를 보이며 생각과 판단력에 손상이 있고 행위상실증, 인식불능증, 시공간 능력 손상, 인격 변화 등 보일 수 있는 걸 말하죠. 팁에 보시면 알츠하이머 볼게요. 알츠하이머병의 일부 유형에서는 부모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노년기까지 생존하는 자녀의 50%에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치매의 주요 증상 볼게요. 1번, 체험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과거에 능숙하게 했던 활동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요. 시간이나 장소를 모르고 매일 물건을 찾는 등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렵고요. 본래 지니고 있던 성격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요. 같은 행동을 2번 이상 반복하며 판단이나 추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간단한 암산을 할 수 없고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불안, 조증, 우울 등 감정 기복이 생기고요.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둡고 조용해지면 안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게 되고요. 처음에는 요의가 있어 소변을 보려고 해도 동작이 늦어지거나 화장실에 미처 가지 못해 실금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밥을 먹거나 배변을 하는 등 단순 동작도 수행하지 못하고요. 고유 명사를 잊어버려 말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요. 목적 없이 돌아다니거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든가 행동장애, 현실과 다른 망상으로 야간에 큰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피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자, 이런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1번,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고 2번, 금방 잊어버리며 3번, 병으로 할 수 없게 된 일도 예전에 해왔던 대로 하려고 고집하고 4번,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치매 노인의 간호 볼게요. 자, 치매 노인의 식사시 간호 돕기 1번 볼까요? 넘기시면요. 9번까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팁도 다 중요하고요. 팁장 넘기시면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6번까지 달 기출문제에 꼭 한 번씩 노인 간호에서 한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요. 꼭 잘 보셔야 되고요. 잘 달달달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엄청 중요하니까요. 볼게요. 치매 노인의 시사식 간호 돕기 1번. 자,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그릇은 사발을 사용하고 색깔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고요.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노인에게는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작고 딱딱한 떡이나 사탕,
땅콩, 팝콘을 삼가하고요. 치매 노인이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요. 치매 노인은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제공하고요. 음식을 손으로 먹는 등 지저분하게 행동할 때를 대비해서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시고요.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손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요. 8번 대상자 혼란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주고 사례가 자주 걸리며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해야겠죠. 넘겨볼게요. 9번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치매 노인은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삭힐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겠죠. 다시 앞장으로 넘기셔서요. 팁에 치매 노인의 식사 시 간호게요. 자, 1번 식사 시 의복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히시고요.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 노인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컵에 물을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지 판단을 못하는 대상자는 간호조무사가 적당히 물을 따라주시고요.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해 주시고 밥에 독약을 넣었다고 우길 경우 먼저 밥을 먹어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치매 노인의 식사 시 고려할 점 볼게요. 자, 먼저 1번 중요하죠. 대상자의 식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죠. 그 다음에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시고요.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하시고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해야겠죠. 넘길게요. 두 번째, 치매 노인의 배설식 간호 돕기 볼게요. 먼저 중요한 거, 치매 노인의 방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배정해 주시고요. 화장실에서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은 고무줄 바지를 입게 해주시고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죠. 그러니까 면 소재 같은 옷을 많이 입죠. 그 다음에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 칭찬을 해주고 실금한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네 번째,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을 유지.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요. 뒤처리 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옷을 갈아입혀 안정시켜 주고요. 실금한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요. 마지막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요실금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요실금이 있으면 가능한 지정된 배뇨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 보고요.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하도록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위생간호 돕기 볼게요. 자, 첫 번째 중요하죠. 치매 노인을 목욕할 때는 반드시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하시고요. 목욕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며 대야의 물에 손을 넣어서 친숙해지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고요. 반드시 목욕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모든 물품을 준비한 후 목욕을 시작하셔야겠죠. 네 번째, 목욕의 필요성을 주입하려 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시키고요. 피부가 접혀지는 부위를 잘 씻었는지 확인하고 목욕한 후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 건조해주고요. 자, 중요한 거,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률 사용하고요.
그거를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치아가 없는 치매 노인은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해서 입안을 깨끗이 해주시고요. 8번째, 치매 노인의 옷은 색깔이 연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고요.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우길 경우에는 반드시 라벨에 이름을 써줘야 되겠고요. 치매 노인이 옷을 순서에 따라 입지 못하는 경우에 초급부터 차례로 옷을 정리해 놓아야 해주고요.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착용 접착천으로 된 옷을 이용해야 됐고요. 마지막, 앞뒤를 구분하여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티셔츠를 입게 해주셔야겠죠. 자, 210쪽 팁 바로 위에 볼게요. 치매 노인 구강위생의 기본 원칙. 1번, 편마비를 가진 치매 노인은 음식물이 한쪽으로 모여 있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요. 위치가 잘 맞지 않으면 치과 의사에게 교정을 의뢰해서 치주에 염증이 생겼는지 자주 확인하시고요. 위치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하여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해주시고요.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사용한다 했죠. 마지막,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 출혈을 방지해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치매 노인의 옷 입게 간호.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리 하기 쉬운 옷을 제공,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한 혼자 입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치매 노인의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도록 해주시고요.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투지 말고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요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혀야겠죠. 다음에 넘겨서 치매 노인의 운동 볼게요. 자, 모든 운동은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 일반적으로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고요.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과 부드러운 흡수성이 좋은 양말을 신고 서서히 걷는 양을 늘리는 것이 좋고요. 자, 이거 예방하는 거 뭐가 좋다 했죠? 그죠? 골다공증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며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고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치매 노인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선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 가능한 스스로 운동을 유도시켜야 되겠죠. 자, 옆에 팁 볼게요. 팁에도 기출문제가 꼭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나오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치매 노인의 운동이 중요한 이유. 1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치매 노인은 운동을 하지 않는 치매 노인보다 안정적이며 운동 기능이 더 오래 보존되고요. 치매가 진행되면 근육이 굳어져 손발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손발 관절을 가능한 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여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해주죠. 그 다음에 문제 행동하는 간호독기 볼게요. 자, 여기도 엄청 중요하니까요. 1번, 2번 한번 헤드라인 볼게요. 1번은요.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이고요. 2번,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하는 경우. 3번, 수면 장애 시. 4번, 배회 시. 5번, 의심, 망상, 환각 시. 6번, 욕설이나 파괴적 행동을 할 때. 7번, 석양 증후군 할 때. 이 정도. 자, 볼게요. 각각 행동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간호볼게요. 먼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거나
치매 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 두 번째,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과거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세 번째,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 옆에 팁 볼게요. 왜 이렇게 노인들이 반복적인 행동이나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1번, 그렇죠. 관심을 얻기 위해서. 2번,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행동일 수 있고요. 세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두 번째, 음식 섭취 관련 행동 볼게요. 이렇게 치매 있는 노인들은 많이 먹거나 배고픔을 먹어도 계속 배고프다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아닌 것을 자꾸만 먹으려고 하고요.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치매 노인이 식사를 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하므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맥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해야겠죠. 넘길게요. 자, 이제 넘기기 전에요. 팁 바로 옆에 봐볼게요. 자,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제안을 해야 될까요? 자, 마음이 맞는 친구나 같은 처지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돌봄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지지해주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환자는 낯선 사람과 있으려 하지 않으므로 가족들이 순번을 정하여 환자를 돌보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지속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돌봄자를 탈진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때때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넘길게요. 자,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간혹 낮과 밤이 바뀔 수도 있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불편해서 안정감이 없을 때 수면을 일으키죠. 낮에 방 안에서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더 심해지므로 여기 문장 엄청 중요하죠.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면서 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실내 온도 20에서 22 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 같은 음료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배회 중요합니다. 한 번씩 우리 안전문자에 누가 배회 중인 사람 인상착의 해갖고 이 사람을 찾습니다 나오죠.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다 치매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볼게요. 배회는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것, 이런 원인이 돼서 생기고요. 자, 먼저 1번,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회 증상을 줄이거나, 중요한 거,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 두 번째,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죠. 밝게 해야 되겠죠.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정서적인 불안에 의한 배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치매 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자고 해야겠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야간 선망의 정의 및 대처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치매 노인이 늦은 밤에 성격이 180도 달라져서 흥분이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야간 선망일 경우에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되고요. 심각한 수준이면 본인의 정서적, 신체적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위험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치료가 필요하죠. 자, 방금 했던 그런 비슷한 거 있죠. 의심, 망상, 환각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면요.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게 해주시고요. 동일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내어놓아서 안심을 시켜주고요. 치매 노인이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을 해야겠죠. 심한 욕설 파괴 등 행동할 때, 자, 중요한 거 뭘까요? 자, 가에 남아있죠. 반드시 조용한 장소에서 시도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석양증후군 볼게요. 석양증후군도 엄청 중요하죠. 자, 밑에 TV를 보시면 정리해 볼게요. 석양증후군이란 치매 노인이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이 무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석양증후군은 치매 노인의 규칙적인 생활에 변화가 생긴 후 더욱 발생하게 되고 주의 집중 기간이 더욱 짧아지며 현실이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자, 이럴 때 1번 해질녘에는 간호조무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노인과 함께 있어주고요. 치매 노인이 좋아하는 소일거리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요. 낮 시간 동안 활동하게 하고 치매 노인을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꾸 집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함께 나갔다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 간혹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 볼게요. 지난번에 페이지 207쪽 보면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었죠. 이번에는요, 치매 노인에 대한 의사소통이에요.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볼게요. 기출문제 꼭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어도요. 다시 볼게요.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자,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치매 노인이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로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 말한다.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반복 설명하며 인격적으로 대한다. 간결하고 짧은 언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도록 설명한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과거를 회상하도록 하고요. 손짓, 발짓, 소리를 사용하며 신체적 접촉을 사용해야겠죠. 넘겨서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겠죠. 다시 앞장을 넘겨볼게요. 자, TV 보시면 치매 노인과의 효과적인 대화의 예. 먼저 간호조무사 자신을 밝힌 후 치매 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했죠. 예시 볼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누구누구님, 저는 간호조무사 누구누구누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팁 볼게요. 치매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 자, 이런 것도 객관식 문제에 나오기 좋겠죠. 1번, 치매 노인의 앞에서 다가간다. 뒤에서 다가가면 놀랄 수 있다. 2번, 치매 노인에게 관심을 보인다. 3번, 치매 노인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4번,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한다.
5번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이 정도 볼게요. 자, 넘길게요. 참고는요, 마지막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치매 단계별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죠. 자, 초기 치매랑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치매 단계별대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먼저 초기부터 볼게요. 자, 초기 때는요. 이런 것도 객관식이 잘 나오니까요. 볼게요.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대상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고요. 유사한 의미의 다른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치매 요인이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돕는다. 치매 노인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표현하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죠. 이제 중기 볼게요. 자, 중기 치매 노인 의사소통 방법. 대상자가 볼 때 이야기하며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피해겠죠. 의사소통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대상자가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죠.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와 좀 더 단순한 표현. 그 다음에 반드시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해야겠죠. 대상자의 방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이고 반복해서 설명. 격려하고 칭찬하며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죠. 이용이 가능한 모든 단서를 활용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해야 되겠죠. 자, 먼저 팁을 볼게요. 팁의 위에 보시면 말기 치매 노인의 의사소통 문제 볼게요. 1번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어서 말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심하면 스스로 말을 안하고 애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죠.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요. 사용 어휘 수가요. 현저하게 제한되고요. 대화 시 시선을 맞추기 어렵고 말이 없어지는 무언증이 생기고 의사소통 유지가 어렵게 되죠. 자, 이럴 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옆에 대상자가 마주 볼 때 이야기하며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요.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게 대하며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요.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하고 신체적 접촉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고요.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요.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요. 대상자들에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야기해야겠죠. 자, 옆에 팁 밑에 볼게요. 치매 노인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대처. 1번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고요.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옷을 입혀주시고요. 치매 노인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간호조무사는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노인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해야겠죠. 자, 앞장 넘겨볼게요. 자, 참고 보시면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예전에 한번 여기서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본서는요. 기본서에 나오는 팁 같은 거는 팁이나 참고는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자, 서비스 3가지.
치매 관리 서비스,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정의 볼게요. 정의랑 목적만 볼게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깊이 안 나와요. 그냥 정의랑 목적만 나오거든요. 볼게요. 치매 관리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노인 치매를 상담, 계획, 관리해주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고요. 목적은요. 치매 예방, 조기 발견, 재활 등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중증 치매를 예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 있고요.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 볼게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노인 건강을 상담, 계획, 관리해 주는 거죠.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이네요. 자, 볼게요. 목적은요.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거죠.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요. 나중에 보건간호학에서 제가 간호 나오는데요. 그 장기 요양 등급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서비스 있거든요. 집에서 해주는 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 단기보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방문 건강 있고요. 요양 건강 있어. 방문 목욕 있고 막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요새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관리 서비스,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는요. 간단하게 보시고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는요. 나중에 보건간호학에서 장기 요양으로 해서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볼게요. 보니까 보건간호 아니라 공중보건학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방문건강은 거기 있으면 나중에 제가 서비스 급여에서 나올 거니까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스스로 학습 문제 보고 끝낼게요. 자, 스스로 학습 문제 보기 전에 팁 보시면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볼게요. 아까 석양증후군이 뭐였죠? 페이지 212죠. 치매 노인이 해질녘이 되면 불안정, 혼란해지고 우울 증상을 나타내는 거다 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1번 신체적인 제한은 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치매 노인들은 인형, 애완동물과 놀거나 낯익은 소리를 듣거나 옛날에 매우 좋아했던 일을 함으로써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죠. 세 번째, 치매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죠. 4번,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런 게 도움이 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TV를 켜놓거나 밝은 조명이 도움이 되죠. 자, 문제 볼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엄청 중요하고요. 기출문제에 꼭 한 번씩 나왔던 문제 내용인가요? 여기 내용들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1번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 불안, 배고픔이 원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돌아다니거나 하는 치매 노인의 문제 행동은 뭘까요? 배회였죠. 자, 배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했죠. 집안에서는 어떻게 준다 했죠? 배회 코스를 돌게 해준다 했죠. 치매 노인은 의심이 많은데 주로 의심이 되는 대상자는 누굴까요? 가족이죠. 3번 해질녘이면 더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치매 노인의 문제 행동은 뭘까요? 석양증후군. 치매 노인이 늦은 밤에 성격이 180도로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걸 뭐라 할까요? 야간 산만.
치매 노인에 있어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 뭐였을까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치매 노인은 운동을 하지 않은 치매 노인보다 안정적이며 운동 기능이 더 오래 보존이 된다 했죠. 뇌신경 세포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지적 장애가 온 것을 말하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되고 있는 질환은 뭘까요? 치매죠. 퇴행성 치매로 치매의 원인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알츠하이머죠. 자, 넘겨볼게요. 자, 노인 학대 볼게요. 자, 예전에 우리 몇 쪽이냐면요. 159쪽 펴보시면요. 자, 아동도 학대가 있었죠. 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있었죠. 자, 아동에도 학대가 있는 것처럼 노인도 학대가 있죠. 자, 비슷하죠. 볼게요. 신체적 학대, 말 그대로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언어 정서적 학대 있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욕설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않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함, 외출시키지 않기, 이런 게 뭘까요? 언어 정서적 학대죠. 그 다음에 성적 학대는 말 그대로 성 관련 언어 표현 행위나 폭행하고 원치 않는 성행위나 강간, 이런 거 말하죠. 그 다음에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것, 재정적 학대가 생기죠. 자, 예시를 볼게요.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 희약, 이런 거죠. 아동은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노인에게만 있을 수 있죠. 뭐 상속이나 재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유언이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럴 때 학대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방임, 똑같죠. 아동이랑요. 치료를 하지 않거나 개인위생을 태만히 하거나 혼자 있게 놔두거나 생계비 지원하지 않거나 가출해도 찾지 않는 경우, 이런 걸 방임이죠. 그 다음에 자기 방임은 뭘까요? 그냥 방임하고 다르죠. 자기 방임은 자기의 신변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 하죠. 자, 마지막 유기죠. 유기도 아동한테나 똑같죠. 버림받거나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맡기고 연락을 두절시키는 거, 이런 거 유기라고 하죠.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자, 팁을 보실게요. 팁 217쪽 팁의 마지막 볼게요. 어디선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기출문제가 어디 체크업 테스트인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 중에서, 자, 우리는 그래서 제도적인 근거는 뭘까요? 노인복지법의 근거에 있고요.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의무화 신고할 것을 의무화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한번 학습 문제 볼게요. 1번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에 노인 학대 유형은 뭘까요? 유기죠. 2번 간호조무사가 재가 대상자의 학대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는 곳은 어딜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노인간호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응급간호를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급에 관한 간호니까요.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대신 이런 간호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나중에 성리 간호하고요. 연결을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엄청 중요하고요. 문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